김현아, 김민아 선생님 두 분이 계시고, 또 이분들에 비하면 제 재직 기간은 많이 짧긴 하지만 저는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 2년간 한 30건의 장비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내용들이고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장비 구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정리해봤을 때 서류를 제대로 작성을 한 건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업무지만 자주 하지 않아 할 때마다 절차에 헷갈리는 점은 없는지, 뭐 규정은 바뀌지 않았는지, 심의 요청을 받지는 않을지, 그리고 기간 안에 구매를 완료해서 정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등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동일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장비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따라 저희 팀이 구매를 진행해 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나누면 선생님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해당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슬라이드는 연구 장비 도입 절차로 산자부 과제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하였고, 보시면 금액대별로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미만 장비 도입의 경우에는 기관 규정에 맞추어서 구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3천만 원 이상 국비 기준 1억 미만의 장비의 경우에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1억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재단 과제에 있어서는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위원회는 동일하게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이하 중장위 심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중장위 심의 대상 장비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 국비 기준으로 1억 미만 장비가 해당이 되며, 심의 일정의 경우에는 4주 기준으로 3번째 주 금요일, 그리고 5주 기준으로 4번째 주 금요일 5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 해당 심의는 다음 달 2월 마지막 주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방법은 온라인 서면 심의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제출 서류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가지 서류가 필요로 되며, 재심의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보안사항 요약서라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위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가 완료된 후 보안 또는 부를 받게 되는 경우 1회에 하나여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 결과를 받기까지 최소 2개월의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중장위 심의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유의하며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제 사례를 들어서 발표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출해야 된 서류 중 심의 요청서 내에 다음과 같이 총 8가지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 저는 장비 중복성, 장비 활용성 및 장비 운영 계획성, 그리고 수요조사 결과, 자체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요청서 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중복성 검토를 하도록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해당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엠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중복성 검토 확인서를 토대로, 그리고 아이튜브 내에서 또 실시할 수 있는 중복성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해당 내용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하여 동일 유사 장비가 다수 존재하니 공동 활용 가능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실 때는 엠팩에 있는 중복성 검토 확인서랑 아이튜브 중복성 시뮬레이션 결과 외에도 제우스 아이튜브의 다양한 키워드를 활용하셔서 유사 장비를 검색하신 후에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활용 불가 사유 명시를 하시면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동종 장비 전국 분포 현황 검토 관련 보안 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의 요청서 내에는 동종 장비에 대한 전국 건수와 그리고 평균 가동률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작성할 때에는 해당 내용을 아이튜브 기준으로 검색되는 장비의 건수를 작성하였고, 가동률의 경우에는 사이트 내에서 따로 확인이 불가하여 공란으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보안 사항으로 가동률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심의 담당하시는 간사님께 그러면 그 장비 건수 작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동률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건수를 작성할 때에는 아이튜브뿐만 아니라 제우스의 검색 결과도 함께 작성을 하여야 하며, 이때 단독 장비, 공동 활용 가능 장비, 공동 활용 서비스 장비 모두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동률의 확인의 경우에는 공식 문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가동률의 경우에는 기구축 운영 기관 담당자들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가동률을 공식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정보가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드렸고,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예상 가동률 관련 보안 사례입니다. 보안 전 내용을 보시면 제가 연간 최대 횟수와 그리고 이에 대한 사용 시간을 작성한 후 가동률을 계산해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보안 사항으로는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보안 내용 보시는 바와 같이 일회 사용 시에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으며 부대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고, 이 보안 내용으로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관리자 관련 보안 사례인데요. 보안 전 내용이 심의 요청서 내에 있는 양식으로 제가 그 양식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정보 형태로 이인을 지정할 것을 요청하셨고, 또 이들에 대한 전문성, 경험도 제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안 내용과 같이 관리자의 정보를 명시해 드렸고, 또 이들에 대한 또 전문성, 경험성을 제가 제시를 해서 심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견적서 관련된 보안 사례인데요. 보안 전 견적서 내용을 보시면 품명과 단가는 표시되어 있지만 사양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견적서 내에 장비의 사양을 명시할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보안 내용과 같이 보안 후 제출을 했고, 보시면은 이는 엠팩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견적서 내에는 항상 주요 성능과 상세 사양 그리고 금액 등을 꼭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문제없이 심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필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아이튜브 내에 수요조사 탭을 들어가시면 그 해당 수요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메일, 전화, 그리고 또 구글 폼을 통해서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했었고, 또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가동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조사 양식 내에는 사용 횟수, 사용 기간 등 가동률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한 후에 해당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문제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심의의 경우에는 자체 장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자부 과제를 하신다면 아마 이미 장비 심의위원회 분들이 선정이 되어 있으실 텐데, 이 심의 결과에 대한 양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양식을 만들었고, 해당 내용으로 제출을 했을 때 문제없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중장기 심의 관련하여 마지막으로는 심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이나 불허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 1회에 하나여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 최소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산자부 과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장비를 중앙 조달 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계약까지 최소 8주라는 시간이 더 소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심의를 신청한 것이 필요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처음 심의를 신청하실 때 꼼꼼하게 진행하시면 보안 없이 최대한 빠르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억 이상 장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김연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화학공학과 김연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엠팩 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대상은 국비 기준 1억 이상 장비에 해당되고요. 심의 일정은 본심의, 상시심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 계획된 장비 구매하실 때는 본심의로 들어가시면 되고, 예산 진행 단계, 과제 열리고 나서 계획되지 않은 장비 구매하실 때는 상시심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3억을 기준으로 3억 미만은 서면 심의고 3억 이상은 대면 심의로 발표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엠팩 심의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저보다 구매 경력이 더 많으시고 더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2023년도에 1억 이상 장비를 구매했던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안내한 메일인데요.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크게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 맨 오른쪽 위에 빨갛게 날짜가 쓰여 있죠. 4월에 이제 저희 상시 심의를, 계획되지 않은 장비이기 때문에 상시 심의를 진행했고, 여기 ERC 과제는 연구 재단 과제고 3월에 시작해서 2월에 종료되는, 그리고 마침 이게 단계 종료 시점이어서 종료 2개월 전에 입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입고 및 검수되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혹시 이 안내 메일 중에 잘못된 거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심의는 1억 이상 장비 구매하실 때는 내부심의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문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이상 1억 이상 장비는 내부심의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2021년도, 2022년도에 장비 구매할 때 내부 심의를 진행하고 내부 심의를 했던 서류를 첨부를 했어야 했어서 그 기억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 1억 이상 장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장비 구매의 대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거는 연구실마다 약간 시스템이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 연구실은 이 학생이 필요하면 그 견적서를 받아오고 서류를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이어서 이렇게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구매 서류는 읽어보시면 되고, 저희 유니스트 경우에는 뉴스페이스에 구매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번에 규격 가격 동시 입찰 요청서의 경우에는 2억 원 초과 달성 시 총장 직인이 필요하다 되어 있는데, RCMS 과제는 3천만 원 이상도 총장 직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6월에 내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5월 초부터 서류를 취합하겠다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전문기관 협약 변경 승인을 먼저 득해 놓았습니다. 이 계획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 변경 승인이 필요했고요. 마침 내부 심의 진행 안내 메일을 받습니다. 이 메일 내용 보시면 연구비 1억 원 이상은 필요시 대학 기자재 도입 심의위원회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이제 내부 심의를 준비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학과 행정실 선생님께 저희 작년에 1억 원 이상 장비 구매했을 때 내부 심의가 필요했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타협된 게 재단에 확인해보고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재단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재단에 문의한 메일인데요. 오른쪽에 답변 보시면 1억 원 이상 장비는 엠팩 심의만 받으면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이제 부랴부랴 엠팩 심의 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요 화면 캡처 당시에 5월 16일자였는데 이미 7월 첫째 주차 접수 진행 중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내부 심의 준비한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한 상태여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상시 심의를 준비를 했었고, 이 심의 접수는 정해진 건수가 채워지면 다음 차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서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엠팩 심의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 내부 그 안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상시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가 왔는데 이의 신청 대상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조건부 불인정이고 이의 신청 기간 내에 뭐 소명하면 되니까, 보완하면 되니까 어떤 게 불인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연구 부합성은 인정,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활용성은 보완이 필요한데 가동률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 장비에 대한 내용에 특정 장비명이 너무 언급되었다.
그리고 영부시설 장비 적정성 보완 필요에는 견적서상 납기일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합 불인정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가동률을 제시하고, 이 가동률은 잠시 후에 김미리 선생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 특정 모델을 언급하던 내용을 현재 요구되는 장비 수준은 뭐 구매하려는 장비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제시된 견적서에 납기일 표시해왔고요. 그래서 심의 결과 도합 인정으로 장비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장비 구매를 진행하시고 이제 제우스 들어가셔서 장비 등록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가 오늘 아침까지 저를 대단히 괴롭혔습니다. 그 여러분 펜 갖고 계시죠? 펜 갖고 계시면 이 부대 비용 1.2% 제외한 금액은 X 쳐주세요. 요거는 저희 유니스트만 해당하는데,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포털에 장비 구매 그 1억 원 이상, 1억 원 뭐 얼마 이렇게 있고 밑에 100 얼마 이렇게 부대 비용이 표시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대 비용을 말한 건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요 내용은 삭제하시면 되고, 내일 오전에 저희 연구진흥팀 팀장님께서 요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발표는 원래 김민아 선생님이신데, 김민아 선생님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김미리 선생님께서 다시 나와서 발표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아 선생님 대신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심의가 완료가 되었다면 구매를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2억 원 이상 장비의 구매의 경우와 산자부 과제의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게 되는 경우 중앙조달 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이 총 9가지가 되어 있고, 아까 현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서류들은 뉴스페이스 업무마다 구매 탭에서 다운이 가능하시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가 아주 자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준비가 되셨다면 구매팀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서류를 먼저 검토를 받으시고 구매 요청을 상신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연구비 기준으로 했을 때 담당 선생님들을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그 교비로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내자의 경우에는 이원년 선생님께 서류 검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물품 사양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특정 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제가 물품 사양서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반려받았던 내용으로, 보시면 CPU에 너무나도 익숙한 인텔이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고, 또 액세서리의 경우에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표인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슈퍼덱스라는 히스트랩 이런 상표가 들어가 있어서 반려된 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텔이 아니라 해당 CPU의 사양을 작성하셔야 되고, 또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상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신 후에 물품 사양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의 경우에는 제가 구매 요청을 진행하는 당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전 규격 검토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서류 검토하실 때 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을 받았고 제출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 잘 확인하셔서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넉넉한지 확인하신 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이 되었다면 기간 자산 등재가 필요하실 텐데요. 저희 기간의 이제 규정은 납품 완료 후 14일 이내에 검사 검수 조서를 상신하게 되어 있고요. 검수 일자의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의 발행 기준 일자가 되기 때문에 전월 납품된 건은 대금 지급 전표 처리를 위해서 당월 3일까지 꼭 검사 검수 조서를 구매팀으로 송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자산 등재가 완료되면 iTube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이상 장비의 경우에 등록 대상이 되고, 자산 등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Tube의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장비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고, 제우스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장비
그 때로는 주간 기간이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 장비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산자부 과제의 경우에는 아이튜브에 장비 등록을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돼서 제우스에 등록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튜브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제우스에 자동으로 잘 등록이 되었는지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장비 등록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려받은 사례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장비 설명란에 제가 이렇게 설명글이 아니라 엄청 간략하게 장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장비 등록을 진행하였고, 이에 아이튜브 기관에서 설명글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완하여서 장비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의 경우에도 아이튜브에서 만약에 문제없이 장비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제우스에서도 문제없이 대부분 등록이 완료가 되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취득 일자랑 그리고 과제 수행 기간이 달라서 반려받은 사례인데요. 그래서 단계 내에 장비가 구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승인 요청 사유에 작성을 했고 무사히 장비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취득 금액에 대해서 현아 선생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도 취득급에 처음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해서 다시 수정 요청하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금액 작성 시에 각 기관별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아이튜브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장비 금액을 적어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 제우스의 경우에는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금액을 작성해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두 기관이 다르게 설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아이튜브에 다시 문의를 드렸고, 아이튜브에서도 제우스와 동일하게 만약에 사업비로 집행이 된 경우라면 그 집행된 금액을 모두 취득금액으로 산정하여 입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지출이 다 되고 나서 구매팀 담당 선생님께 지출 결의서를 공람을 받으시면 전체 지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취득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항인데요. 같은 장비를 2대 구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앙 조달 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조달 수수료나 외자의 경우에는 운송료 등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 이 금액은 장비당 가격이 반반 나누어서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산 번호당 수수료가 하나씩 물리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우스랑 유니스트랑 취득 금액이 동일하게 일치되도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정실에서 연락이 오셨고 해당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고압균제기를 2대를 구매했었는데, 보시면 첫 번째 430 자산 번호에는 일관 운송료가 이제 할당이 되어 있고, 431 자산 번호에는 조달 수수료가 할당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장비지만 각각의 취득 금액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내역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우스에 수정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없이 수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장비 도입부터 그리고 구매 그리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문의했던 내용이 함께 나누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첫 번째 문의의 경우에는 아이튜브에서 장비 도입 계획 작성 시에 사업계획서상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심의 대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견적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으로 이 경우 심의 없이 도입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린 건으로 여쭤봤을 때, 전담기관 사업관리 간사님에게 3천만 원 미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보한 후에 3천 미만 금액으로 사업계획서상 장비 금액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그러나 때로는 간사님께서 3천만 원 미만이라도 심의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간사님께 확인을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아이튜브 장비 등록이 필요한데, 동일한 장비를 2대 구매해서 1,000만 원이 넘은 경우, 이 경우에도 장비 등록이 필요한지 여쭤본 내용인데요. 이 경우 개별 장비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고, 또 2대를 구매해서 3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심의 대상인지 여쭤봤을 때 개별 장비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의 경우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장비 구축을 완료 후 연차 보고서 작성 시 총 가용 시간과 장비 가동률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정보를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제가 아이튜브에 문의한 건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 가용 시간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따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셨으며, 가동률의 경우에는 아이튜브에 장비 등록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 기간을 제가 직접 설정해서 그때 나오는 가동률을 작성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용 시간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 간사님께서 담당 간사님께 직접 문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나 저희가 가동 시간과 가동률은 아이튜브 시스템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식을 이용해서 역으로 가용 시간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억 이상의 장비 제가 구매하면서 또 겪었던 사례인데요. 제가 엠팩 심의 다 통과하고 조달 구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당해 연도에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경우에 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심의 그대로 그저 구매만 하면 되는 건지 여쭤본 케이스입니다. 이때 말씀해 주시기로 연차 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전담 기관으로부터 먼저 장비 구축 기간 2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기존에 받았던 심의는 구축 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시 심의를 새로 받으시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장비에 대해 또 질문이 그래서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23년 구축 예정이어서 심의를 받고 아이튜브 내에 도입 계획을 작성한 후 이제 구매를 진행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불가하게 되면서 제가 24년도 과제 도입 계획을 다시 작성하고 구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23년도 도입 계획에도 해당 장비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지 여쭤본 건으로 말씀하시기로 이 도입 계획 장비를 등록했을 때 해당 장비에 대한 정보가 조달청으로 자동으로 구매 요청서가 전송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조달청에서 외부 재정 수신 목록에서 반려 처리를 한 후에 장비 삭제를 요청할 것을 요청받았고, 외부 재정 수신 목록의 경우에는 구매팀에 문의하시면 반려를 해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중장기 심의 받을 때 장비 구입 금액이 9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달 구매를 하려고 했던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1억 300만 원으로 장비 구입 금액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1억이 넘어가게 되어서 이렇게 엠팩 심의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건지 여쭤봤었는데요.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매칭 사업이어서 7대3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 되지 않고 또 20% 이내로 가격이 변동될 경우이기 때문에 엠팩 심의나 중장기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진행하면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생기고,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튜브의 게시판을 엄청 활용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다들 빠르게 보통 답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혹시나 장비 구축 진행하실 때 특히 3자부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아무래도 절차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게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주저하지 않고 담당 간사님이나 게시판 문의를 꼭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시간 내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